형식 언어와 오토마타 네 번째 강의에서는 오토마타와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완상태의 오토마타를 정의를 했는데, 이완상태의 오토마타는 다른 이완상태 기계하고 다른 점이 최종 상태가 주어진다는 거죠. 그럼 이 최종 상태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런 이완상태 오토마타가 있을 때 W라는 이 문자열은 입력 기호들로 이루어진 문자열이 되는데, 이런 문자열이 이완상태의 오토마타에 입력이 됐을 때 어떤 상태에 도달하느냐? 예를 들어서 W가 0, 1, 0, 1, 1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S0가 시작 상태니까 0이니까 S0에 머물러 있게 되고, 1이면은 S1으로 가겠죠. 0이면은 S2로 가겠고, 그 다음에 1이 주어지면은 S0으로 가겠고, 1이 주어지면 S1으로 가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머무르게 되는 상태가 S1이에요. 그러면 S1은 이 이완상태 오토마타의 최종 상태가 아니죠. 그렇다면은 이 문자열은 이 이완상태 오토마타가 인식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만약에 입력 문자열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0, 1, 0, 1, 1에서 0이 하나 더 주어진 거죠. 그러면은 S1에서 0이 하나 더 주어지니까 S2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럼 이 문자열이 주어지게 되면 이 문자열을 이 이완상태가 입력을 받게 되면은 최종 상태가 S2가 돼가지고, S2는 이 이완상태 오토마타의 최종 상태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문자열은 이 이완상태 오토마타가 인식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완상태 오토마타의 언어를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이완상태 오토마타가 있을 때 이 이완상태 오토마타의 임의의 문자열이 연속적으로 입력될 때 시작 상태에서 이 이완상태 오토마타가 정의되어 있는 최종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에 의해서 봤듯이 그 문자열은 이 이완상태 오토마타가 인식 혹은 승인한다고 얘기를 하게 되고, 이렇게 인식 혹은 승인되는 문자열의 집합을 이 이완상태가 인식하는 이완상태 오토마타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완상태 오토마타의 언어를 정의를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이완상태 오토마타가 있을 때 이 이완상태 오토마타가 인식하는 언어는 어떻게 되느냐? 이 경우에 S0가 시작 상태고 최종 상태도 S0예요. 그렇다면은 1이라고 하는 문자열로 구성되어 있는 1로 구성되는 문자열만을 이 이완상태 오토마타는 인식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은 최종 상태 S0에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으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 이완상태 오토마타가 인식하는 문자열은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정규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아무런 입력이 없을 때 그때는 S0에 머무르니까 최종 상태에 있게 되는 거고, 1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계속 입력이 될 때 여전히 S0에 머물러 있으니까 최종 상태에 도달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오토마타 경우에는 지금 최종 상태가 S2예요. 그렇다면은 S0에서 시작해서 S2로 가는 길은 1이 입력되는 경우, 그 다음에 0으로 갔다가 1로 가는 두 길이 있어요. 만약에 S3로 빠지게 되면 S3에서 S2로 오는 길은 없으니까, 전이가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 두 가지 경우 이외에 다시 말하면 3로 빠지게 되면은 S2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이완상태의 오토마타는 1과 0, 1이라는 두 가지의 문자열만을 인식하게 되고, 다시 말하면은 이 이완상태의 오토마타의 언어는 1과 0,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요거를 정규식으로 써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이 오토마타는 최종 상태가 S0, 그 다음에 S3죠. S0는 시작 상태니까 0이 없거나 한 번 이상 계속 반복되더라도 S0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 이완상태 오토마타는 최종 상태에 도달을 하게 되니까 인식을 하는 문자열이 되겠죠. 그 다음에 S3로 갈 경우에는 1과 0이 반드시 나와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또 하나의 문자열은 0이 한 번도 안 나오든지 여러 번 나오든지 상관이 없고, 그런데 1, 0이 반드시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S3에 도달한 다음에는 0, 1은 S3에 머물러 있으니까 0과 1이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오더라도 S3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유한 상태의 오토모타가 인식하는 문자열은 두 가지 문자열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0이 한 번도 안 나오든지 한 번 이상 계속해서 반복되든지, 그 다음에 1, 0이 반드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X는 어떤 문자열이 나오든지 상관이 없는 거죠. 요거를 정규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0이 나오든지, 혹은 0이 나오든지, 1, 0, 그 다음에 어떤 문자열이 나오든지, 이렇게 정규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어떤 문자열의 집합이 있고, 이 문자열이 만들어지는 규칙, 그것이 정규 문법일 때 그 문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언어가 존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했고, 이 정규 문법은 정규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런데 어떤 오토모타의 언어를 정의를 했어요. 그 오토모타가 인식하는 모든 문자열의 집합이 언어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이 오토모타의 언어는 여기에 대응되는 정규 문법을 만들 수가 있어요. 어떤 오토모타의 언어는 그 언어를 생성하는 정규 문법이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오토모타가 주어지면은 오토모타가 인식하는 언어가 존재하는데, 그 언어는 그 언어를 생성하는 정규 문법이 존재하게 되는 거고, 그 정규 문법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언어가 그 오토모타의 언어하고 동일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문법의 종류를 이전 강의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정규 문법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지금 얘기한 이 오토모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규 문법에 생성되는 언어를 인식을 하는 유한 상태 기계가 되는 거죠. 오토모타와 정규 문법은 대응되는 관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형 2의 문법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유형 2 문법에 생성되는 언어 경우에는 여기서 다루진 않지만 푸시 다운 오토모타, 우리가 지금 다루는 오토모타보다는 좀 더 복잡한 오토모타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PDA가 유형 2 문법에 생성되는 언어를 인식하는 연상태 기계가 되는 거죠.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튜링 머신이라는 유한상태 기계를 가지고 문법에서 생성이 되는 언어를 인식하는 기계를 모델링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유한상태 오토모타의 언어와 정규 문법과는 이퀴벌런트한 관계가 존재하니까 유한상태 오토모타가 주어지게 되면은 그에 대응되는 정규 문법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유한상태 오토모타는 이런 집합으로 정의가 돼요. 그리고 정규 문법은 이런 집합으로 정의가 되게 되는데, 이때 유한상태 오토모타의 집합 S는 정규 문법의 N, 비단말기호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토모타의 입력 기호의 집합은 정규 문법의 단말기호의 집합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생성 규칙은 이 오토모타에서 추이함수, 전이함수가 있게 되는데, 정규 문법의 생성 규칙에 이런 식으로 바꾸면은 오토모타에 대응되는 정규 문법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 SI에서 W라는 값이 주어질 때 SJ로 바뀐다. 그러면은 요거를 정규 문법의 생성 규칙으로 바꾸게 되면은 SI는 W, SJ 이런 식으로 쓰면 되고, 여기에 그거를 의미하게 되고, 만약에 이 SJ가 최종 상태인 경우에는 그거를 단말기호로 써줘야 되니까 여기다 하나 더 추가를 하는데 SJ는 W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오토모타의 전이 함수를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면은 오토모타에 대응되는 정규 문법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위에 있는 것이 오토모타죠. 그럼 이 오토모타에 대응되는 정규 문법을 우리가 찾아내려고 할게요. 그러면은 오토모타의 S는 비단말기호로 그랬고, 오토모타의 기호들의 집합은 단말기호의 집합으로 바뀌게 되고, 상태 전이 함수, 추이 함수는 이 오토모타의 추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되는데, 지금 이 경우에 S0에 A가 입력됐을 때 S0로 가니까 S0는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런 식으로 바뀌고,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 근데 S2가 지금 최종 상태죠. 그럼 S2 최종 상태로 바뀌는 경우가 3개가 존재해요. 그 경우에는 S1은 B, S2는 A, S2는 B. 이 3개를 추가하면은 요 오토모타의 전이 함수에 해당되는 생성 규칙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정규 문법인데, 정규 문법은 정규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생성되는 문자열들을 정규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결국 B가 나오게 되면은 최종 상태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앞에 A는 몇 번이고 나와도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중간에 A는 역시 몇 번이고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안 나와도 되고, 그 다음에 S2에 도달한 다음에는 A, B가 안 나와도 좋고 몇 번이고 나와도 상관이 없죠. 그건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요 유한 상태 오토모타가 인식하는 문자열은 이런 정규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요 정규식이 나타내는 정규 문법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여준 대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는 마찬가지 오토모타가 있고, 그 오토모타에 대응되는 정규 문법을 만들어 보면은 S가 비단말기의 집합, 기호들의 집합이 단말기호들의 집합으로 가고, 이 오토모타의 상태의 전이 함수가 규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최종 상태로 이동하는 경우에 이 2개를 첨가시켜 주면은 이 유한 상태 오토모타에 해당되는 정규 문법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규 문법을 정규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정규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0은 몇 번이고 나와도 상관이 없고, 1이 나오면은 목적지로 가겠죠. 그리고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에서 0이 몇 번이고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1이 나왔다. 그러면 다시 S0로 가게 되니까 그때는 이 과정이 다시 반복해서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1이 발생을 하면은 이런 문자열이 입력이 돼야지만 다시 S1의 최종 상태로 이동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거는 안 나와도 좋고 여러 번 나와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이 정규 문법은 이런 정규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정규식으로 만들어지는 문자열, 이 오토모타의 언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언어가 주어졌을 때 그 언어를 인식하는 유한 상태 오토모타를 설계를 해보는 거죠. 지금 입력 스트링 문자열 001을 인식하는 유한 상태 오토모타를 설계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오토모타가 입력하는 언어는 001로 이루어진 문자열만을 인식을 하게 돼요. 그 경우에는 우리가 001을 입력해서 목적지로 도달하는 오토모타를 만들면 되겠고, 그럼 이 상태에서 001 이외에 입력값이 주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상태를 하나, 대하드 상태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다 뽑아버리면은 001만을 인식하는 유한 상태 기계를 설계할 수가 있는 거죠. 0과 1로 이루어진 입력 스트링에서 그 문자열에 01 혹은 10이 포함되는,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문자열, 그런 문자열만을 인식하는 오토모타를 설계한다. 그럼 먼저 01이 포함된 문자열을 앞뒤로 어떤 문자열이 오든지 간에 01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이렇게 설계할 수가 있어요. 01이 나와야 되죠. 그래서 목적지 S2에 도달하는데, 네, 이 상태에서 0이 나오게 되면은 역시 01이 되니까 머물러 있으면 되죠. 그리고 01이 도달한 상태에서는 어떤 문자열이 나오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10이 포함되는 스트링은 역시 똑같이 10이 입력돼서 목적지 상태에 도달을 하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토모타를 만들면은 0과 1로 이루어진 문자열에서 그 문자열이 반드시 1과 10이 포함되어야지만 최종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문자열이 되는 거죠.
X, Y로 이루어진 입력 스트링에서 YY로 끝나는 경우에 역시 똑같이 해주면 돼요. 시작 상태에서 Y로 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Y 이전에 X가 나오는 건 상관이 없고, 자, Y에서 또 Y가 나오기 전에 X가 나오면은, 그러면 다시 이전으로 가서, 다시 Y가 나오도록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도달한 상태에서는 Y는 나와도 상관이 없죠. Y나 YY 역시 YY니까. 근데 X가 나오면은 처음 상태로 가서 다시 YY가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유한 상태 오토모타가 정의된 문자를 인식하는 오토모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든 이 유한 상태 오토모타가 최적의 오토모타냐? 여기서 말하는 최적은 상태의 수가 가장 적은 오토모타냐? 그거를 말하게 되는데,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디자인한 설계된 오토모타는 최적의 기계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태의 수를 더 줄일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조금 전에 설계했었던 이 유한 상태 오토모타 경우에는 이 상태 S4는 필요가 없죠. 여기서 0이 나오면은 S2로 바로 가도록 만들면은 이 상태는 굳이 만들 필요가 없어요. 동일한 문자를 인식하는 오토모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오토모타를 설계를 했을 때 그 오토모타가 최적의 오토모타인지를 따져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은 다음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설계한 오토모타가 최적화된 오토모타냐. 만약 그렇지 않다면은 최적화된 오토모타. 다시 말하면은 상태의 수를 최대한도로 줄인 그런 오토모타를 설계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할 때는 한 가지 오토모타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오토모타에는 두 가지 오토모타가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디터미니스틱 오토모타를 얘기를 했어요. 결정 오토모타, 디터미니스틱 오토모타. 예를 들어서 어떤 오토모타의 언어가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문자, 그런 문자를 인식하는 오토모타를 설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설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겠죠. 1이 시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1로 끝나도록 하는 거죠. 그럼 1이 아닌 경우에는 S3로 만들어서 데드 스테이트로 빠지도록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1로 시작했고 시작이고 끝나는 거는 중간에는 0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끝나는 거는 S2에 도달한 상태에선 1이 나오는 거는 다 허용이 되죠. 만약에 여기서 0이 나오게 되면은 다시 S1으로 가서 1이 나오도록, 그래야만 최종 상태에 도달하도록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1에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문자를 인식하는 유한 상태 오토모타가 되는데, 그때 추이 함수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근데 이러한 동일한 문자를 인식하는 오토모타를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어요. 1로 시작을 하니까 1로 시작해서 S1으로 가고, 그 다음에 중간에 1이 나올 경우에는 S1, 그리고 최종적으로 1로 끝나야 되니까 1이 나오면은 목적지에 도달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1로 시작해서 1로 끝나는 오토모타가 되는데,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한 거하고 조금 다르죠. 먼저 뭐냐면은 여기서 만약 0이 입력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S0에서.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지금 1이 입력됐을 때 S1에 머물 수도 있고 S2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추이 함수를 표현해 보면은 S0 경우에는 0이 나올 경우에는 상태의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S1에서 1이 나올 경우에 S1으로 갈 수도 있고 S2로 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S2에서는 0이나 1이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상태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설계한 유한 상태 오토모타 경우에 추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태까지 봐왔었던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게 바로 비결정 오토모타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었던 오토모타는 디터미니스틱 오토모타인데,
결정 오토마타인데, 이 결정 오토마타에서는 입력값이 주어지면은 반드시 전이되는 상태가 정확하게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이해서 봤던 것처럼 비결정 오토마타, Non-Deterministic Final State Automata 경우에는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상태 전이가 여러 개가 발생할 수가 있죠. 디터미니스틱하지가 않아요. 여러 개가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입력값에 대해서 상태 전이가 전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죠. 이 경우에 입력값은 무시가 되게 돼요. 상태 변화가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 입력값은 무시하는 거죠. 지금 이 경우에 이 S0에서 0이 나오면은 상태 변화가 없죠. 여기서 0이라는 입력값은 무시가 되는 거죠. 이 유한상태 오토마타는 리젝트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에 1이 나올 때 S1에 머물 수도 있고 S2로 전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S2에서 0이나 1이 나올 경우에는 상태 변화가 없어요. 다시 말해 S2에서 0이나 1의 값은 리젝트를 하게 되는 거죠. 무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비결정 오토마타인데, 물론 우리는 여태까지 결정 오토마타만 생각을 했죠. 근데 동일한 비결정 오토마타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토마타 경우에는 결정 오토마타냐 비결정 오토마타냐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비결정 오토마타는 결정 오토마타로 변환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비결정 오토마타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되는 결정 오토마타가 존재하게 되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결정 오토마타만 생각을 했었던 거죠. 자, 이전 강의에서 문법의 유형을 얘기할 때 A, M, B, N에서 M, N이 값이 다른 경우에는 정규 문법에 의해서 생성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에 비해서 A, N, B, N 같은 거는 요거는 정규 문법으로 생성될 수가 없어요. A하고 B의 문자열이 항상 같은 경우에는 정규 문법으로 생성될 수가 없고, 요거는 Context Free Grammar 유형 2 문법에 생성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요 문자열을 인식을 하는 오토마타를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은 요거를 결정 오토마타로 설계를 하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 S2를 dead state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A하고 B가 나오도록 하는데, 만약에 A하고 B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A가 나오면은 S2 dead state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결정 오토마타예요. 이거를 비결정 오토마타로 설계를 하면은 더 간단해지죠. A, B, 그 다음에 이제 B만 인식을 하는 그런 비결정 오토마타를 만들 수가 있게 되고, 이 경우에 추이 함수는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S1에서 A가 주어질 경우에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S1에서 A라는 입력값은 무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결정 오토마타나 비결정 오토마타는 동일한 이런 문자를 인식하는 오토마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가 먼저 정규 문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정규식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 정규 문법은 정규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정규 문법에 생성되는 언어는 정규식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정규 집합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유한상태 오토마타를 공부를 하고, 유한상태 오토마타가 인식하는 언어를 이번 강좌에서 얘기를 했죠. 그 유한상태 오토마타의 언어는 정규 문법과 대응 관계에 있게 되고, 오토마타가 인식하는 언어는, 오토마타의 언어는 정규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규 문법과 유한상태 오토마타는 서로 이퀴벌런트한 관계가 존재하게 되고, 그 정규 문법에서 만들어지는 언어가 그에 대응되는 유한상태 오토마타가 인식하는 언어와 동일하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